6시 반이 갓 넘긴 시간인데 이 시간에 출근을 한 신규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 이제 한 달 딱 지났습니다. 선생님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됐어요. 아, 선생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년 차가 1년, 만 1년이 넘었고 2년 차입니다. 정말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은 수준이지만 이에 반해 활동 간호사 수의 비율은 OECD 평균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의 간호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이른바 장롱 면허 상태, 즉 병원 현장을 떠나는 현실 때문입니다. 저는 14년 차 응급전문 간호사 이구슬입니다. 저는 장롱 면허 소지자입니다. 이구슬 씨는 지난해 7월 병원 현장을 떠났습니다. 간호사 하면서 생긴 약간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정리벽이 생활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게 뭔가요? 쓰레기 봉투. 선입선출이라 그래서 소독물품 같은 게 올라오면 유효기간이 제일 짧은 게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올라오면 정리 싹 안으로 넣어놓고 빼놓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08년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대부분의 시간을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줄곧 근무해왔습니다. 힘들다는 응급실 간호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는 이구슬 간호사. 친절 직원상, 장기 근속상 등 병원에서 주는 상을 독차지할 정도로 성실한 간호사였습니다. 맨날 병원에 붙어 있어서 별명이 병원 귀신이었어요. 병원에 산다고. 얼마 전에도 친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미친 줄 알았대요. 저는 아니 그냥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쟤 미쳤나? 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응급 간호를 더 잘 해내기 위해서 대학원까지 진학했습니다. 3교대 근무와 학업을 병행해 전문 간호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육아휴직을 하는 중에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었고 주변에서도 언제 복직하냐, 너 복직 날짜 언제냐 이러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신종플루도 겪었고 뭐 메르스도 겪었고 많은 전염병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현장에 없습니다. 불규칙한 야간 근무로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이자 근무 조정을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절이야, 2절. 이쁨아, 엄마 간호간호 가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엄마 간호간호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왜? 가지마. 가지마, 어렵다. 원래는 병동은 3교대 근무니까 다른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만 3교대 근무를 안 하고 데이 근무만 주는 혜택을 주느냐. 저는 나이트를 저 하기 싫어서 안 할래요가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나이트를 하라라고 하면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나오신 그 자리에 신규 간호사가 들어갔죠. 저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저희 병동에 한 60명 되는 간호사 중에서 한 위에서 한 4, 5번째로 나이가 많을걸요. 막 10년, 20년 돼서 뭐 이렇게 경험도 많고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막 이렇게 잘 해내고 그리고 뭐 다른 어린 이제 신입 간호사들 이렇게 좀 힘들어하면 멘탈 케어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병원은 사실 그냥 약간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사람? 숙련 간호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는 건 신규 간호사들입니다. 정부가 인력 공백 문제를 간호대생 증원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병원에는 3년 차 이하 신입 간호사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환자를 오롯이 혼자서 간호하는 독립을 위해선 적어도 1년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만 입사 3개월 만에 투입되는 것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그 근무 시간에 경력 선생님, 그러니까 숙련된 선생님이 같이 근무를 하면 안심이 되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거나 이거는 좀 의사가 처방을 잘못 낸 것 같은데 이런 게 궁금하거나 하면은 그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물어보면 그 선생님은 다 아니까. 왜냐면은 이미 병원에서 10년, 20년을 막 근무한 선생님들이니까 그 저희의 업무 부담감을 사실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근데 저희 병동에도 그렇게 40대 이상인 선생님들 저희는 올드쌤들이라고 하거든요. 올드쌤 2명밖에 없거든요. 숙련 간호사가 없기에 신규 간호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이들 또한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근무하실 생각이신가요? 가능하다면 곧 그만둘 예정. 신규 선생님이 출근을 하셨네요. 너무 일찍 오셨어요. 한 명은 12월에 사직을 했고 한 명은 이제 2월에 사직 예정이고, 그래서 엄청 안타깝죠. 왜냐면 이제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이제 막 날아다닐 그 시기인데 가버리니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병원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이제 막 업무에 익숙해진 3년차 이하의 간호사들입니다. 그들이 일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 조건과 노동 강도를 꼽습니다. 병원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 병원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표면적으로 얘기하기 참 곤란한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야간 근무를 누구나 뭐 낮에 남들 활동할 때 하려고 하지 활동 안 할 때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교대 근무하는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이요. 제가 보니까. 남들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즐기고자 하고 워라밸이라는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고, 조금 돈 벌고 힘들다 싶으면 그만둬 버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복지국가된 것 같아요. 일부 병원들의 안이한 인식과 달리 하루 30분의 휴식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일상적인 초과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은 간호사들의 현실입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부족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감소한다면 간호사들은 일하다 물 한 잔 마실 시간, 숨 돌릴 시간이 생길 것이고 환자에게 미처 하지 못한 간호가 좌절과 죄책감으로 돌아오진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간호사들은 다른 나라보다 서너 배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간호사 한 명당 보는 환자 수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사망률이 6에서 7%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한 간호 인력이 적정한 환자 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